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가장 거대한 힘이 뭘까요? 위대한 영웅? 아니면 엄청난 전쟁?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바꿔놓은 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죠. 오늘은 이 전염병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왔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은 21세기, 오른쪽은 14세기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었는데도 텅 빈 거리의 모습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죠? 우리 모두 얼마 전에 겪었던 바로 그 풍경이잖아요. 이처럼 팬데믹은 우리를 다시 역사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팬데믹은 과연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하고 말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염병은요, 그냥 모든 걸 파괴하는 재앙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끔찍한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모든 걸 바꿔버리는 뭐랄까, 거대한 역사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요. 도미노 하나가 툭 쓰러지면서 사회, 기술, 권력, 문화, 이 모든 걸 연쇄적으로 무너뜨리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숨겨진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질병이 어떻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또 완전히 새롭게 빚어왔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연결입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내륙을 거의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번영의 길이 동시에 끔찍한 질병이 달리는 초고속도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위에 붙어 살던 패스트균이 바로 이 길을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로 퍼져나간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된 흑사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바로 근대 세계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 인구 3명 중 1명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사회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먼저 인구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값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이나 기술자들의 임금이 막 폭등하고 당연히 목소리도 커졌겠죠. 신분제가 뭐고 그냥 능력이 최고인 시대가 열리면서 수백 년 된 봉건제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 쓰는 게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사람 말고 다른 걸로 일하게 할 순 없나? 이런 절박함이 사회 전체에 쫙 퍼지게 된 거죠.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였습니다. 왜냐하면 흑사병 때문에 책을 손으로 베껴 쓰던 필경사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싼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여야겠다는 필요가 결국 인쇄술이라는 엄청난 혁신을 낳은 거죠. 그리고 이 인쇄술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건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고요. 흑사병이 사회의 안을 바꿨다면 이번에는 아예 세계 지도를 바꿔버린 질병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말라리아죠. 이 말라리아를 잡는 기술이 어떻게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말라리아는 정말 지독하게 오래된 인류의 적이었어요. 무려 50만 년이에요. 투탕카멘, 알렉산더 대왕, 역사 속 그 어떤 절대 권력자도 이 작은 모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수세기 동안 말라리아는 유럽 열강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내륙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면 이 병 때문에 다들 죽어나갔으니까요. 그런데 19세기에 드디어 그 벽을 여는 열쇠가 발견됩니다. 바로 퀴닌이라는 특효약이죠. 이 열쇠 하나를 손에 쥐자마자 유럽은 기다렸다는 듯이 식민지 확장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 질병과의 싸움은 심지어 20세기 전쟁의 승패까지 결정지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가 아주 극적인데요. 일본이 세계 최대 퀴닌 생산지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다 이긴 것 같았겠죠. 그런데 바닷길이 막혀서 약을 전방에 보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일본군은 총알이 아니라 모기 때문에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신약이랑 DDT 같은 살충제를 마구 찍어내서 보급했고 이게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됐죠. 말 그대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모기와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자, 흑사병부터 말라리아까지 역사를 쭉 돌아보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질병과의 싸움이 결국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 바로 현재와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와 감염병의 관계는 여기 이 그림처럼 서로 쫓고 쫓기는 끝나지 않는 진화 경쟁 같은 거예요. 팬데믹이 닥쳐올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바뀔 거야? 하고요. 맞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딛고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온 과정의 연속이었죠.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낳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위기 또한 미래의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일종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거대한 위기를 겪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세상을 열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더 이상 지나간 역사책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겠죠.